자, 2019년 1월 11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.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은 무난하게 끝난 모습이었고요.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죠. 하지만 올라와야 될 목표가가 아직 한 이 정도까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근대까지는 좀 편안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그런데 여기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. 뭐 아직까지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현재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은 가는 척하다가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보고 내일은 좀 다우지수가 상승이 나와주길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여기 23,50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.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죠. 그렇게 된다면 이게 조정이 들어온다면 기존 보유 종목들이 좀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이에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은 61선을 돌파해서 안착한 흐름이고요. 좀 지지하는 모습이죠.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목표가인 700포인트 일단 도전을 해보고 그러면서 전 고점 부근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면서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는 여기 부근대에서 70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좀 내려서 깊게 한번 살짝 떨어졌다가 이 사이에서 61선과 21선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겠죠. 중요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흐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700포인트에서 그 위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다음 주 초에 상승하고 다음 주 후반에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, 예,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올라올 때 이 부분 작은 조정에서도 꽤나 장이 재미없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승했다가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 7포인트 부근대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, 예, 그런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겠네요. 자, 코스피를 보게 되면 61선을 지금 도전했다가 살짝 돌파해서 끝난 모습인데요. 다우존스가 지금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도 보합으로 시작을 해서 살짝 아랫꼬리 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, 예,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100포인트를 일단 도전하고 그 다음에는 2135포인트 정도 되려나요? 예, 그 정도 자리까지 일단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바로 올라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저항받고 다시 좀 조정을 들어왔다가 여기 부근대에서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월요일 날은 괜찮을 것 같고 수요일 정도부터 좀 조정이 예상이 되니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 날뭐 비중을 좀 줄여놓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필요해 보이죠. 자, 변동성 지수는 결국에는 이 자리가 고점이 되어서 이 자리가 결국에는 지수의 또 바닥이 되었죠. 이 자리가 바닥이었나요? 예, 1월 4일이 바닥이 되었고 1월 4일이면은 예, 요 자리였네요. 요 자리가 바닥이 되었고 결국에는 지수가 지금 무난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. 이 부분을 보더라도 여기 한 14포인트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게 반등에 나온다라는 건 다시 한번 또 지수의 급락이 예상이 되는 격한 조정이 예상이 되는 그런 장으로 볼 수도 있겠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다음 주 후반에는 좀 조정장으로 생각을 해보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 오늘 이슈 종목이었던 동부제철, 이게 좀 많이 속을 새겼는데요. 먼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 자리에서 들어갔었는데 아침에 좀 빠져버리는 바람에 일단은 50% 정도만 정리를 했어요. 마이너스 한 7%가 아니라 저는 좀 더, 7% 정도 좀 넘게 손실을 받고 나머지 종을 좀 들고 가려다가 여기 이탈할 때 나머지 다시 또 50%를 정리하고 정말 소액만 남겨놨습니다.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는 13,000원 부근대에서 이 사이까지 한번은 반등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는 나머지 소액으로 올라와서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 손실 부분에 대해서 좀 복구하는, 예, 그런 정도로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. 간밤에 악재가 뜨는 바람에 악재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좀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어중간하게 시간외로 하한가를 들어갔다가 좀 빠져나오면서 끝이 났는데 다음 주 중에는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좀 소액만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13,000원 여기 부근대에서 요 사이에서 좀 청산할 계획으로, 또는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13,000원 밑에서 좀 저항받는 게 강해 보인다면 그 부근대에서라도 정리할 생각으로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토박스 코리아.
이 종목은 결국엔 체결이 안 됐죠. 내려오다 말아버려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좀 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여전히 계속 기다리는 그런 흐름들이고요. 그 다음에 웰 바이오텍, 얘는 여기서 체결이 되었다가 손절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손절을 여기다가 바로 저점에다 걸었는데 바로 이탈을 해버렸어요, 손절을. 그래서 거의 본전까지는 아니어도 마이너스 한 1% 정도였나요? 그 정도의 손절이 되었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응을 할까 하다가 좀 지켜봤습니다. 왜냐면 동부세터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. 만약 보고 있었다면은 좀 여기서 자리 잡히는 구간대에서 여기서 좀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들고 아마 여기서 청산을 시켰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좀 이 손실 부분에서 복구를 하면서 약수익으로 나왔을 텐데 동부세터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라는 점. 자, 그리고 옵티팜. 자,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대응을 하려다가 얘는 동부제철이랑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이 일단은 대응을 하고 있었고, 그래서 얘를 좀 체결을 취소를 시켰어요. 근데 운이 좋게 좀 빠졌는데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아마 손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나리오였고요. 얘는 일단 좀 더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자리를 잡는지 안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좀 이렇게 높게 뜬 상황이죠. 시간으로는 마이너스 1% 정도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끝나면은 이 구간대에서 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, 물론 당연히 손절은 오늘의 저점, 여기 저점 이탈하게 되면 손절이 당연히 되겠고요. 그래서 기본적인 대응으로 옵티팜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원개발. 자, 우원개발은 결국에는 내려오질 않았어요. 근데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길래 대응을 했었고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. 하지만 더 갈 것 같네요. 아무래도 동부제철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은 게 저한테는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. 아침부터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부터 좀 괜찮아 보였는데 그래도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여기서 돌파하고 다시 눌러주는 자리 때 내가 좋아하는 놈들이 나오는구나, 또는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대응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짧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. 이거는 정말 쉬운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후에 대응은 좀 위에서 좀 이제 이 박스권 자체가 레벨업이 돼서 이 위에서 놀 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봉창으로 보면은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. 자, 이 구간대를 좀 자, 이 구간대를 좀 옆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고,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시세를 뽑아주면은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구간대, 그래서 이제 5,850원 위에서부터 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보는 걸로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머큐리죠. 머큐리를 얘기했었는데 머큐리는 좀 내려오다가 말았었죠. 네, 아쉽게도 조금 내려오다 말았는데 여기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좀 여기서 접근을 할까 하다가 여기서도 똑같은 모습이었죠. 잡아주는 척 하다가 빠졌고 여기서도 잡아주는 척 하고 있는데 좀 내려올 자리가 있으니까 그냥 놓치더라도 기다리는 걸로,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 다시 대응하는 걸로 좀 머큐리는 기다리는 걸로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밑에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결국엔 이 자리가 저점이 돼버렸고 여기서 또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. 아무래도 여기서 자리를 잡아주고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되면은 시나리오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 3,310원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3,285원짜리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렇게 되면 손절 1% 정도 나오겠죠. 그렇게 해서 3,310원짜리에서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 고점 돌파하는 시나리오로 잡고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쌍봉이라고 해야겠죠. 이 부분대를 칠 때 고점 부근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렌텍도 내 관전 개전이 여전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에 서진 시스템은 아슬아슬하게 체결이 안 됐어요. 하지만 지금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체결 탁 시켰다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계속 대응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여전히 관종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EXT 같은 경우에는
여기 2,600원짜리 기다리고 있는데 이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죠. 여기서 봐도 지금 2,700원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국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저 구간대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, 이렇게 되면 또 전략을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가지고 2,715원 정도 여기서 체결을 시키고, 그 다음에 손절은 오늘 저점 2,685원짜리 이탈할 때 손절하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. 여기 자리를 기회를 줄지 모르겠지만, 저기 자리를 기회를 준다면은 아마 이제 캔들상으로 뭐 시가가 여기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올라갔다 치고요. 그 다음에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릴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21선도 여기서 이렇게 살짝 아마 이어서 올라오겠죠. 그러면 좀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타나죠. 아마 그림으로 따져본다면은 이런 비슷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. 아니면은 이 꼬리가 살짝 더 긴, 여기에서 꼬리가 살짝 더 긴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런 시나리오를 보고 또 이런 비슷한 그림으로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렇게 해서 EXT를 보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금요일날 대북주들 위주로 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그 이외에 개별주로 CJEN에 피인수설 된다라는 이유로 상한가를 갔다가 좀 종가 때 급격하게 풀렸어요.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서 있다가 갑자기 동시효과 때 이렇게 끝이 난 모습이에요. 그리고 시간내로 지금 한 2.5%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, 얘는 좀 시작하자마자 바로 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일봉에서 좀 얘는 지켜보다가 대응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,600원까지 나중에 다시 조정이 들어와 준다면은 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현재 대북주 중에 가장 또 새롭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국내화죠. 그래서 한국내화는 차트상 굉장히 이쁜 모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, 얘도 분봉상 맥점이 있으면 좋겠지만 딱히 매수할 만한 맥점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자리를 잡을 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얘는 아마 여기까지 내려온다기보다는 상한가를 말았던 시간이 좀 있던 편이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도 그렇고, 태양금속은 이제 수소차 관련주였죠. 자, 얘도 일단 목표가까지 다 왔었기 때문에 추가로 대응하는 거는 이제 단발적인 상승으로만 보이고, 추가 대응은 자리를 잡을 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나면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요.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동부제철과 콘택 시스템밖에 없고요. 콘택 시스템은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한 상태고,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손절을 할 거고, 그게 아니면은 좀 위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. 일봉상으로는 한 번쯤은 여기서 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면 1차로 매도하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서 2차로 한번 매도해 볼 생각으로 한번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. 아니면 오늘 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보고요. 그 다음에 동부제철은 약간 말한 대로 여전히 일단 홀딩해서 오늘 손실분 복구하고 나오는, 복구라기보다는 사실 일부분 보전하고 나오는 거죠. 예, 그렇게 해서 동부제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 어, 코리아 FT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있죠. 자, 그런 구간에서 지금 딱 이쁘게 자리를 잡고 끝이 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3,225원 부근대에서 매수가 된다면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걸로 대응을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얘도 이제 수소차 종목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번 좀 올라가서 여기 부근대 한번 청산을 되거나, 나머지 2차는 여기까지, 자, 이런 부근대까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리아 F2도 같이 보고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아 보자면은 서전기전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죠. 얘도 이제 대북주기는 한데 대북주 중에 좀 조정이 잘 안 들어오고 위에서 좀 놀면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5,500원 그 부근대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얘는 아마 그 우원개발처럼 좀 비슷하게
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, 위에서 움직이면서 놀지 않을까라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위치가 지금 요 구간대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5,700원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존인데 어, 얘는 일단 지금 시간에가 마이너스가 1.3%가 떴기 때문에 아마 뭐 이쯤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좀 흔들어 주다가 이게 좀 찍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5,490원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볼 법합니다.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오늘의 고점은 돌파할 수 있는 흐름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한번 접근해보고 싶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있고요. 현재 지수의 관심 섹터는 여전히 대북주랑 그 다음에 수소차 그리고 5G, 이 정도에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. 그 이외에 핑크퐁은 좀 흐름들 자체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.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죠. 그러면서 오히려 아까 봤었던 토박스 코리아가 좀 더 위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 매집 기간이라던가 좀 그런 흐름들 자체가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단발성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좀 움직이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큰 추세로 타고 갈 수 있는 데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주인 수소차랑 그 다음에 뭐 수소차랑 엮여 있는 게 바로 당연히 자율주행이죠. 그리고 5G,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. 대북주 자체는 워낙 변동성도 심하고 그 다음에 변수가 너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. 그래서 그 정도 섹터 안에서 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섹터 위주로 좀 골라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조금 더 한 가지 더 보자면은 이제 바이오주들인데요. 요즘 신규 종목들, 신규 성장주들 중에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 뭐 ABL 바이오처럼 또는 옵티팜도 사실상 신규주에 속하죠. 그리고 얘는 신규주는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에어부산은 이제 바이오주는 아니지만 뭐 머큐리도 이제 5G에 속하고 그 다음에 네오팩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규주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들 위주로도 같이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. 섹터가 그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서 노는 걸로 하게 되면은 크게 빠꾸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. 자, 그렇게 해서 다음 주도 지켜보고요.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이번 주는 주 초에 상승을 하다가 주 후반에 다시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보고 주 초에 좀 수익 실현을 극대화시키고 주 후반에는 좀 내려올 때 다시 매수 구간으로 잡아보는 게 어떨까, 그런 시나리오로 잡고 이번 주를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주도 아니죠, 이번 주죠. 이번 주도 대응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.